활기찬 노후 생활의 기본 조건, 튼튼한 발목. 발목을 삐거나 접질려서 생기는 발목 염좌의 경우 워낙 흔하게 발생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쉬운데 발목 염좌가 자주 반복되면 발목이 불안정해지는 발목 불안증이 유발될 수 있다. 심한 발목 불안증을 장기간 방치하면 발목 관절염까지 생길 수 있다는데 발목에 문제가 생기면 무릎이나 척추, 고관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발목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발목 근력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다양한 발목 질환의 치료법과 생활 속에서 발목 건강을 지키는 방법. 오늘 101세의 프로포즈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세의 프로포즈 아나운서 임수민입니다. 발목은 우리 체중을 지탱해주고 발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우리 신체의 중요한 부위죠. 하지만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서 발목 건강을 관리하는 데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발목에 문제가 생기면 무릎과 척추 그리고 고관절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발목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소개합니다. 먼저 을지대 의대 족부 정형외과 양기원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101세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 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도 발에는 좀 신경을 쓰는데 발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발목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무릎, 또 고관절, 척추까지 영향이 미친다면서요? 예. 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보통 이제 뭐 발목, 발의 뭐 역할을 하면은 뭐 신체 중요하지 않은 부위들은 없겠지만, 뭐 우리 몸을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동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체중을 지탱할 수 있게 하고 해주는데 보통 발목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걸어 다닐 때나 어느 체중을 완전히 똑바로 신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좀 삐뚤하게 체중을 이제 지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인접관절, 무릎이라든지 아니면 척추라든지 영향을 조금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은 발목에 문제가 생기면 몸이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지면서 무릎 연골도 한쪽이 닳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게 통증이 생기면서 심지어는 변형까지 생길 수가 있는데 발목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 중에 가장 흔한 게 염자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예. 염자라는 건 다른 표현을 하면 삐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삐었다고 하는 게 처음에 삐는 거는 그럴까 생각했는데 자꾸 삐게 되면 그 삐는 게 반복됨으로 인해서 발목에 자꾸 관절 자체가 불안전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발목 불안정 이런 용어를 쓰는데 발목 불안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불안증? 불안증, 예. 불안증. 발목을 보시면은 이 모형을 보시면은 네. 여기 정강이 뼈하고 발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안쪽하고 바깥쪽에 인대로 이렇게 딱 잡아주는 그런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보통 이제 발목이 삐면은 이제 안쪽에 있는 인대보다 바깥쪽에 있는 인대가 훨씬 더 많이 손상을 받게 되거든요. 그중에 특히 이 부위에 있는 인대가 자주 손상을 되는데 이 부위가 있는 인대가 손상을 받았다가 조금 늘어난 상태에서 또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삐고 그럼 또 늘어나고 또 삐고 또 늘어나고 할 경우에 이 인대가 약간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이럴 경우에는 발목이 약간 좀 덜렁덜렁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상태를 발목 불안증이라고 합니다. 예. 그 주변에서 보면 확실히 그 자주 삐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삐면 또 계속 삔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런 경우가 이 발목 불안증에 해당이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발목을 자꾸 삐게 되면 결국 그게 발목 관절염하고도 연결된다고 하는데 그런 환자가 가끔 있습니까? 예, 전부 다 발목 불안증이 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관절염이 되지는 않는데 일부는 너무 덜렁거리면서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를 해두는데 아주 거의 5년, 10년 이제 한참을 지나고 나서는 이 관절염으로 되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흔히 발목인대 늘어났다고 했을 경우에는 치료를 받지 않아도 좀 쉬거나 이렇게 그냥 놔두면
나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발목 불안증 얘기를 하시니까 아, 그런 경우에도 그럼 방치하지 말고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발목 인대 손상은 아주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발목 인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발목 불안증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발목이 이제 손상을 받았을 때, 발목이 접질렸을 때 이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제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고정을 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발목이 손상이 되면 대부분 주변 부위가 이렇게 붓거든요. 예. 붓기가 오래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인대가 이렇게 약간 늘어나 있는 상태가 오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늘어난 상태가 오래되면은 그 인대는 약간 늘어난 상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두 가지 중요한 거는 붓기를 빨리 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인대가 어느 정도 손상이 됐을 때 치유가 되는 기간을 이제 고정 기간을 둬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인대가 손상이 됐더라도 다시 회복이 되는 거고 그럼 만성적으로 발목이 이렇게 불안했을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하냐? 네. 그럴 때라도 일단은 저희는 이제 그 발목 그 보호대나 어느 정도의 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치유인자로 이제 발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거를 기대를 하면서 보다가 아 그래도 발목이 너무 덜렁거려서 안 되는 상태다. 그럴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도 네. 고려를 하죠. 그러니까 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처음에 조금 낮았을 때 바로 치료하면 금방 치료할 수 있는데 이렇게 놔두면 발목 불안증까지 넘어가고 또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또 발목 관절염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네, 그렇죠. 있다고 그러던데 이게 발목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이 다친 경우 외상에 의해서만 생기나요? 아니면은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으로 그냥 오기도 하는 건가요? 예, 두 가지 다 맞는 얘기인데요. 네네. 이제 예전에 이렇게 심하게 이제 발목이 손상이 돼서 뭐 골절이 되고 수술을 한 경우에 이제 그분이 이제 오래되고 나면은 발목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 보통 저희는 그런 경우에는 외상성 관절염이라고 부르고요. 네네. 자기는 그렇게 큰 손상이 없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원발성 이제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보통 발목인 경우에는 외상성 관절염이 조금 더 많고요. 네네. 예, 원발성 관절염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원인은 원발성 관절염 또 외상성 관절염 이렇게 분류를 하셨는데 무릎 관절염도 증상이 결국은 쓰고 많이 움직이게 되면 통증이 많이 생겨서 생활의 질이 딱 떨어지는 거거든요. 발목 관절염도 마찬가지 증세가 있겠죠? 예, 마찬가지 증세가 있습니다. 예, 보통 발목 관절염이 있더라도 뭐 그렇게 활동을 많이 안 하면은 증상이 그렇게 심하진 않는데 이제 많이 걸어 다닐수록 발목이 뻐근하면서 아픈 예. 경우가 많고 또 이제 발목 관절 면이 또 울퉁불퉁하거나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목 관절 이런 운동 자체가 약간 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발목 관절의 어느 안쪽이나 바깥쪽 그런 연골만 많이 닳아서 발목이 약간 삐뚤어지면서 이제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건강 프로그램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관절염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대충 감이 오기는 해요. 예, 감이 옵니다. 아니, 일승이 아나운서 가끔씩 네. 질문을 제가 예상 못한 질문을 가끔씩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예. 야, 반쯤 어서가 되셨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뭐 일단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발목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그렇죠. 자기 관절을 되도록이면은 이제 오래 쓸 수 있는 게 좋으니까 이제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조금 걸어 다니는데 별 지장이 없는 상태면은 뭐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로 이렇게 조금 보호대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고 뭐 발목 근육 강화 운동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 관절을 쓸 수 있을 때까지 보통은 이제 그 쓰는 게 이제 원칙이죠. 그다음에 안 되면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예, 안 지금 되면 다 말씀을 하면 교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아니 하시나요? 맞는지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예, 예, 보통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무릎 관절염 수술은 네. 이제 너무 지금 잘 알려져 있고 이제 인공관절 이제 수술하는 게 이제 많이 이제 그 잘 알려져 있어서 그 결과도 좋고 그런데 발목은 예전부터 이제 관절염이 심하게 오면은 발목 고정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무릎은 고정수를 하면은 거의 생활을 하기에 너무 불편해서 안 되기 되죠. 때문에 무릎은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일찍부터 이제 인공관절이 발달이 됐었고 이제 예전부터는 발목은 이제 발목 고정술로 관절염을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발목을 고정을 하더라도 보통 이렇게 평지를 걸어 다니거나 그럴 때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이제 발목 고정술을 했는데 이제 무릎 인공관절과 비슷하게 한 10년, 20년 전부터 발목도 조금 움직이게 하자 그런 관점에서 발목 인공관절도 요즘에는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발목 고정술을 하면은 어떻게 어느 정도 각도에서 이렇게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건가요? 예, 그게 이제 발목이 무릎하고는 조금 특징적으로 좀 다르긴 한데 네네. 이 관절을 고정하기 때문에 여기 발목 관절 외에 옆에 관절이 하나, 둘, 세 개가 더 있거든요. 여기에서 거의 한 15도 이상 발목을 움직이게 하는 관절 운동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절을 발목 관절을 고정을 하더라도 약간 한 15도 정도는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고정술이 지금 뭐 결과도 좋고 하는 네네.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 발목 골절상을 당한 후에도 발목 관절염이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발목은 그렇게 쉽게 부러지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 발목을 접질렀을 때 이게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예. 이제 골절 환자들이 많이 여러 부위에 골절이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이제 발목 골절 환자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요? 예. 보통은 이제 약간 손상이 되면은 인대가 손상이 네네. 되지만 갑자기 크게 손상이 되면은 그 주위에 있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복숭아뼈 말하는 거죠. 안쪽 복숭아뼈나 바깥쪽 복숭아뼈가 골절이 아주 자주 일어나는 그러니까 골절입니다. 복숭아뼈를 다쳤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거 이제 그런 경우가 제일 흔한 경우군요. 네, 골절 예. 중에 아주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특별히 발목 골절이 잘 되는 분이 있나요? 예. 발목 골절이 잘 오는 경우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뼈가 약한 경우는 조그만 손상에도 발목 골절이 그렇겠죠. 올 수는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 막 스포츠 하다가 이제 네. 발이 심하게 뼈서 골절되는 경우도 이제 흔하고요. 예. 아니면 연세가 많은 분은 예를 들면 이제 골다공증이 있든지 아니면 당뇨가 오래됐든지 그럴 경우에 이제 뼈가 좀 약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접질렸는데도 발목 골절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무릎이나 고관절 골절의 경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발목 골절도 관절면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결국 그게 관절염으로 넘어가니까 굉장히 잘 맞추려고 뭐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잘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경향이죠. 요즘은. 예, 맞습니다. 예. 네. 발목 골절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제 검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검사에서 골절의 정도가 얼만큼 심하고 어디에 골절이 있고 그다음 골절이 됐으면 얼만큼 이렇게 어긋나 있는지 그런 게 되게 중요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빨리 이제 손상이 됐으면은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발목 골절이 있다고 그럴 경우에는 보통 그렇게 많이 어긋나지 않으면은 이제 보통 말하는 기부스 같은 걸로 고정을 해서 치료를 하고 많이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걸 거의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잘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해서 이제 똑바로 맞춰가지고 거기 이제 쇠판이나 나사 같은 걸로 고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기부스를 하는데 보통 골절이 되면은 그 골절된 부위가 이제 유압이 되는데 보통 한 4주에서 6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시나 수술을 하지 않느냐 보통 골절이 될 때까지 한 4주나 6주 정도는 기부스를 하면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발목 골절되면 어디 가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못 가시고 아무래도 젊었을 때보다 회복도 더디실 테니까 어르신들 각별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도 발목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친절한 진료실 시간 준비했습니다. 질문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발목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평소 주의하거나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발목뿐 아니라 발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걸을 때마다 발바닥 앞부분이 저리고 아플 때는 어떤 질환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을지 질문 주신 분들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지외반증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된다고 하던데 무지외반증이 악화되는 것을 막거나 예방하려면 어떤 것들을 실천하면 좋을지 궁금해하신 분들 많았습니다. 네, 질문 하나씩 살펴볼게요. 무지외반증이 악화되는 것을 막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것들을 실천하면 좋을지 질문 주신 분들 계시는데요. 이 무지외반증 하면은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휘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좀 구두를 많이 신어서 살짝 옆으로 휘었는데 이게 다시 좋아지지는 않죠. 계속 한 번 휘어지면 악화된다고 그러던데요. 예, 맞습니다. 이제 무지외반증이 아주 좀 흔한 이제 엄지발가락의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 네. 보통 그 원인은 이제 한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예. 나머지는 이렇게 그 패션 구두라 그러죠. 이제 뒤꿈치가 높고 앞이 이렇게 뾰족한 구두를 네. 너무 오래 신어서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발가락으로 계속 밀어주기 때문에 생기는 그 원인 두 개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 네. 보통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이렇게 무슨 바깥에서 이렇게 잡아주든지 아니면 사이에 뭘 낀다 그러더라도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점점점 더 진행이 하게 돼 있고요. 이제 주로 이제 신발에 의해서 생겼던 사람인 경우에는 신발을 좀 편안한 신발이나 앞이 너무 뾰족하지 않는 신발을 신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방은 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각도가 어느 정도 중 정도 이상 넘어가 버리면은 그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돌아오진 않고 점점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무지외반증이 있어서 보기 싫은데 그거 꼭 수술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무지외반증이 이제 어느 정도 심해서 이제 그 너무 많이 튀어나온 경우에는 보통 신발에 이렇게 많이 닿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몇 분만 안 걸어도 그 튀어나온 부위하고 신발하고 쓸려가지고 아픈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점점 진행이 되거든요. 진행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가 진행이 안 되었다가 또 진행이 되었다가 하는데 진행이 되는 그 시기에는 약간 욱신욱신하게 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통증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은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신발에 너무 쓸려서 이제 불편할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편하지 않으면은 그냥 놔둬도 된다는 예, 말씀으로 맞습니다. 이해도 예. 되겠습니까? 네. 예. 결국 얼마나 많이 휘어졌느냐 하는 것보다 생활하는데 불편이라는 건 통증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것이 수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발가락 앞쪽이 저리고 아플 때는 어떤 질환을 의심해 보면 좋을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개 이제 발가락 앞쪽, 발 앞쪽이 아프면 우리가 지간신경, 통지간신경종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허리 디스크 환자도 발바닥이 저리고 또 아플 수가 있으니까 구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허리에서 발로 내려가는 신경이 자극돼도 발이 아플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허리 때문에 발가락 그 전족부 부위가 통증이 있는 경우는 보통 무릎 아래나 이렇게 이렇게 허벅지 외측이나 신경에 따라서 이렇게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단순히 이제 그 발바닥 부위, 그 부위만 아프다 그러면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드린 지간신경통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허리가 아픈 경우에는 허리가 아프면서 이제 발이 아픈 경우가 있는데 지간신경통인 경우에는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통증이 없다가 주로 이제 걸어 다닐 때 이제 통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신발을 아주 편안한 신발을 신을 경우에는 통증이 별로 없다가 좀 좁은 신발을 신고 걸어 다닐 때 그때 저기 전족부 요 부위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지간신경통의 좀 특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발바닥이 아픈 질환에는 제 주변에도 있고 족저근막염은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족저근막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족저근막염은 이제 발바닥에
발가락부터 해가지고 발 뒤꿈치까지 족저 건막이라는 게 이렇게 쫙 돼 있는데 어디든지 다 염증이 오는 경우를 족저 건막염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다 이제 뒤꿈치 쪽에 있는 족저 건막에 염증이 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또 특징적인 증상은 이제 그 아침에 일어나든지 아니면 오래 앉아 있다가 이제 딱 걸으려 그럴 때 보통 한 2분이나 3분 정도 뒤꿈치가 심하게 아픈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족저 건막염의 특징적이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간신경통이라는 거는 이제 발가락 부위 바로 그 앞에 그 부위에 이제 주로 이제 걸었을 때 통증이 생기는 게 네. 지간신경통으로 두 개는 좀 다른 질환입니다. 그러면 치료법도 좀 차이가 있나요? 예, 치료법도 네.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족저 건막염인 경우에는 이제 아킬레스가 이렇게 좀 타이트한 경우 족저 건막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아킬레스 스트레칭 운동 같은 거를 많이 해줘야 되고, 지간신경통일 경우에는 보통 어디에 지간신경통이 얼마만큼 크게 돼 있는지를 검사해서 약물 치료나 아니면 주사 치료나 그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평소에 발목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의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발하고 발목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걷기 운동하고 가벼운 스포츠 운동해서 이제 발목 주위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고 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데, 그 외에도 또 설명드리면은 보통 이제 아킬레스가 이렇게 타이트한 경우가 발목하고 발의 질환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평소에 예. 아킬레스 스트레칭을 이렇게 자주 해주는 게 발하고 발목 건강에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요? 예, 예. 제가 한번 네. 아킬레스 스트레칭 운동을 한번 네. 보여드릴 텐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요. 네. 이제 스트레칭 하고자 하는 이제 다리를 이제 충분히 뒤로 하고 뒤꿈치를 땅에 딱 붙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벽에다 이렇게 미는 자세로 하고 난 다음에 이 히프를 최대한 벽하고 가까이 가면은 여기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저 뒤에 그 발뒤꿈치가 완전히 떨어지면 땅에 안 되죠? 그렇죠. 예. 완전히 땅에 닿고 무릎은 완전히 피시고 네. 이 반대편 무릎을 이렇게 살짝 구부리면은 예. 엉덩이를 이제 벽 쪽으로 쭉 밀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보통 한 10초 정도 있다가 한번 빼고, 네네. 그다음에 또 10초 정도 있다가 한번 빼고, 발 바꿔서 이렇게 아킬레스 스트레칭 운동을 반대편도 같이 하시고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저 동작을 해봤는데 예.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특히 여성들 구두 많이 신는 여성들 같은 경우 굉장히 뒤쪽이 쫙 당기면서 네네. 시원한, 아프면서 좀 시원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운동을 하기 전에도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은 아킬레스 구축이 좀 자주 있기 때문에 운동하기 전에도 하시고 운동하기 후에도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시고 그러면 이제 발목하고 발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발목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빨리 잘 관리를 하시고요. 평소에 발목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도 꾸준히 병행하시면서 발목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